타일들, 여성민. 가지런하고 타일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까? 황홀하거나 타일 방에서 만나요. 슬픈 발로 서 있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판결문처럼 규칙과 반복, 하얀 타일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해요. 고요한 정사를 위해 타일들과 결혼해요. 타일을 신고 걸으면 나는 두 발이 빛나는 사람. 당신의 가슴은 달고 사과처럼 차가워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두 발을 앞으로 내밀어요. 발톱을 가진 심장이 됩니다. 더 슬픈 발로 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들은 괜찮습니까? 타일 하나가 깨지는 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른 유죄를 선고받지만 타일을 타인처럼 사랑하면 돼요. 타일과 걸어요. 슬픈 발과 슬픈 발을 동시에 내밀면 심장으로 걸을 수 있고 타일은 소리를 갖게 됩니다. 양말을 벗고 타일 앞에서 만나요. 박동 소리를 들어요. 발이 타일을 깨고 나가는 소리를, 아픈 발의 증언을. 제9장 새로움에 대한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네 번째, 작고 단순한 속성을 가진 상관물을 활용하라. 이 작고 단순한 속성을 가진, 이게 아주 중요한 말 같습니다. 작고 단순한 속성을 가진, 이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고요.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요. 어떤 개별 화자인가, 어떤 개별 화자인가 보고요. 또 개별적 정서는 무엇인가, 그리고 대상의 개별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면서 시를 봐요. 우선 다시 한번 할까요? 어떤 개별 화자인가, 개별적 정서는 무엇인가, 대상의 개별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봐요. 우선 작품에 들어가면 타일들, 여성민 시인의 시이고요. 가지런하고 타일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했어요. 가지런하고 타일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까? 한 행으로 한 연을 처리했죠. 가지런하다. 가지런하기 때문에 타일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가지런하니까 타일은 아름답습니다 해도 될 텐데, 하필 여기다가 이렇게 가지런하고 타일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표현해 놨어요. 가지런하다는 것은 질서정연함을 나타내죠. 그리고 타일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해요. 당신은 괜찮습니까? 당신은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나는 괜찮지 않은데 당신은 괜찮느냐라고 질문하기도 하지만 당신도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왠지 첫 문장에서 가지런하고 타일은 아름답습니다.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인데 여기서 그 가지런하고 아름다운 타일에 대해서 당신은 괜찮느냐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자는 가지런하고 타일은 아름답다는 사실이 불편한 거겠죠. 어딘지 거북스럽고 불편해요. 그래서 청자에게 당신은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당신도 또 타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지런하고 뭔가 좀 불편한 듯한 어미로 처리를 했어요. 아무래도 일부러 뭔가 불편함을 있는 사람에게 뭔가 살짝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쓴 것 같기도 해요. 좀 연결 의미를 좀 약간 불편함을 초래하는 연결 의미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듯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반어적 표현이죠. 전혀 자기는 괜찮지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황홀하거나, 여기도 그래요. 황홀하거나 타이르 방에서 만나요. 그래도 뭔가 굉장히 그 매력 있는 단어를 썼지만, 거나라고 했어요. 거나. 황홀하거나 타이르 방에서 만나요. 슬픈 발로 서 있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죠? 황홀하거나 거나라는 것은 선택을 나타내는 전성어미인데, 황홀하거나 타이르 방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황홀하거나 황홀하지 않으면 타이르 방에서 만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황홀하거나 타이르 방에서 만나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황홀하거나 타일의 방에서 만나요. 황홀하지 않아도 타일의 방에서 만나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매력 있다라는 단어, 아름답다, 매력 있다, 뭐 매혹적이다, 뭐 황홀하다, 점점 홀자가 들어가면 이제 조금 좀 비정상적인 그 즐거움이죠. 뭐 약간 약에 취하는 듯한.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질서, 그러니까 가지런하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타일은 질서나 규칙이죠. 타일이 가지런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저기 붙여져 있잖아요. 그 질서를 의미하는데, 그 질서에 순치되어서 그 질서에 만족하면서 살거나, 그렇죠. 완전히 순치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많은 민중들 중에서 독재에 순치되면 그 독재를 굉장히 찬양하면서 황홀해하죠. 그 독재 시대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서에 순치되어서 황홀해하거나, 그 질서에 순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이르 방에서 만나요. 그렇죠. 둘 중에 다른 하나를 선택했는데 역시 타일의 방은 어떤 방이에요? 타일이 질서의 방이죠. 질서나 규칙으로 에워싸여 있는 그런 방에서 만나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순치돼도 질서의 세계에 순치되고, 순치되지 않아도 결국 질서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에서 해방될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듯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밑에 슬픈 발로 서 있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이 사람 왜 슬퍼요? 질서의 방에 서 있으면, 그러니까 그 질서의 방에 서 있는 것, 거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비극이죠. 그래서 슬퍼요. 자유롭지 못한 어떤 표정이 자유롭지 못한 표정이 드러나니까 쉽게 눈에 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 판결문처럼 규칙과 반복, 하얀 타일을 들고. 판결문처럼이래요. 판결문처럼. 하얀 타일을 판결문 들고 있는 것처럼 타일을 들고 있어요. 규칙과 반복. 그렇죠. 타일은 네모 반듯반듯하고 계속 반복해서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해진 대로 붙여져 있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반복되어서 타일은 붙어 있죠. 그런데 그 하얀 타일을 들고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규칙과 반복은 어떤 그러니까 판결문과 타일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 규칙과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얀 타일을 들고 마치 서약서 들고 있듯이 하얀 타일을 들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서의 겉모습, 그러니까 타일의 겉모습이 깔끔하고 질서 정연하고 또 반복이 되죠. 질서에 따라서 반복되듯이 반복이 되는데 어떤 타일의 겉모습처럼 질서의 겉모습도 어떤 순백의 아름다움 같지만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서를 한다면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약서나 이런 것들, 어떤 판결문이나 서약서나 이러한 것들은 어떤 위대한 약속 같지만 서로를 구속하는 굴레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엄숙하게 선서해요. 이 선서하는 순간 굴레가 되고, 질서가 선서하는 순간 약속과 질서가 생기지만 바로 구속이 뒤따르죠. 네, 그래서 확실하게 억압을 하게 되고 확실하게 구속이 되는 거죠. 고요한 정사를 위해 타일들과 결혼해요. 역시 타일은 질서인데 질서와는 떨어져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어떤 연을 맺은 것처럼 정사를 버리고 그렇게 가까이서 얽히고 설키고 질서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네. 타일을 신고 걸으면 나는 두 발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네, 타일이라는 것은 뭐 규칙, 규범, 관습일 수도 있겠죠. 뭐 또 제도일 수도 있겠고 법칙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풍습일 수도 있겠고 규범일 수도 있겠죠. 그런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면 나는 두 발이 빛나는 사람이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빛나는 사람처럼 보이죠. 질서에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죠? 특히 우리 사회에서 보면 질서에 순응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일단 겉보기에 뭔가 좀 있어 보이죠. 특히 뭐 공무원들 중에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뭔가 좀 깔끔하고, 그죠? 정장 차림에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 있어 보이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굴레인 거죠. 굴레. 네, 사람을 구속하는 굴레인 거죠. 당신의 가슴은 달고 사과처럼 차가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의 가슴은 달고, 사과가 달아야 되는데 사과처럼 차가워요. 이걸 좀 바꾸면 어떨까요? 당신의 가슴은 차갑고 사과처럼 달아요. 이 말을 좀 비튼 것 같아요. 가슴이 왜 차가워요? 규칙에 얽매여서 어떤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타일이 차갑잖아요. 이게 굉장히 차가운 성질이고 타일 자체도 차가운 성질인데 또 질서 정연하고 딱딱하고, 그죠? 그런 틀이 있어서 더 차갑죠. 그런데 이걸 비틀어서 어떤 규칙과 제도의 어떤 순치되는 것, 순치돼서 사는데 그런 어떤 너무나 길들여져서 순치된 세계가 달게 느껴지는 거죠. 거기에 완전히 젖어들어요. 그래서 사과처럼 차가워요 라고 하는데 어떤 감각이 왜곡된 거죠. 사과가 달고 당신의 가슴이 차가운 건데 그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제도에 순치되어서 본연의 감각이 왜곡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독재에 길들여진 어떤 우리 과거 세대들을 보면은 그 독재를 대부분 찬양하죠.
그 독재자는 위대했다고 하고 그 독재자는 뭐는 잘했다. 흔히 이제 독재자들 찬양할 때 어떤 그 정가의 보도처럼 탁 꺼내는 말이 뭐예요? 뭐 정치는 잘했다. 또 뭐뭐 경제는 잘했다. 뭐뭐는 잘했다. 이렇게 해서 찬양하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사고 능력, 그 사고의 감각이 왜곡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두 발을 앞으로 내밀어요. 발톱을 가진 심장이 됩니다.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라고 했는데 질서 속에 어떤 그 사는 존재는 차갑죠. 네, 차가우니까 네, 질서 속에서 차갑게 살았으니까 어떤 그 따뜻한 물로 그 데우고 그런 다음에 두 발 좀 따뜻해지라는 거죠. 질서라는 차가운 질서 속에서 살았으니까 따뜻해지라는 건데 그래서 두 발을 앞으로 내밀어요. 따뜻해진 발 앞으로 내밀어요. 그래서 발톱을 가진 심장이 됩니다.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발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심장이 뜨거워진 거죠. 그래서 뜨거운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어떤 그 뭐랄까요, 차가운 질서, 네, 그런 차가운 질서에 대항하는 그런 어떤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진 마치 투사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제 좀 투쟁적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렇게 두 발을 앞으로 내밀어요. 발톱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발톱을 가진 심장. 네, 뭐겠어요? 심장은 뜨거운 가슴을 말하고, 네, 온도가 있죠, 온도. 그런데 거기에 발톱은 무기의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약간 투사적 이미지가 보입니다. 질서와 싸우겠대요. 더 슬픈 발로 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네, 그렇게 당신들은 괜찮습니까? 라고 했네요. 역시 질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뜨거운 심장으로 발톱을 가지고 투사처럼 됐는데 더 슬픈 발로 서 있는 사람이 된대요. 그러니까 더 깊은 어떤 그 뭐랄까 더 질서로부터 해방되려다가 더 깊은 질서에 어떤 더 깊은 질서의 어떤 질곡 같은 것이 채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더 깊은 질서에 빠져드는 거죠. 네. 질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질서 속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일 하나가 깨지는 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른 유죄를 선고받고 있지만 이라고 표현했네요. 여기를 제가 책에 이렇게 띄어 써졌더라고요. 이렇게 못하다, 원래 무엇을 못하다 할 때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노래를 못하다 이렇게 해서 띄어서 쓰면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뜻이고, 노래를 못하다 붙여서 쓰면은 노래 실력이 형편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지 못하다에서 못하다는 보조 용언이니까 이게 한 단어입니다. 이게 못하다 이게 한 단어여서 그래서 이렇게 못하고 하다를 붙여서 씁니다. 이게 못하다, 하지 못하다 할 때는 못하다가 보조 용언. 네, 그래서 여기는 돌아오다가 저기 동사니까 못하다도 역시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보조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써야 합니다. 네. 그리고 바른 유죄 선고를 받지만 타일 하나가 깨졌다라는 것. 타일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어떤 규칙이나 법 또는 뭐 규범, 뭐 관습, 뭐 여기서는 법이라고 할까요? 법이 깨지는 거죠. 규칙이 깨지고 법이 깨지는 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른 유죄 선고를 받지만 마치 법을 어기고 어디에 끌려가서 이렇게 구속되는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러서 뭔가 이렇게 좀 감옥에 갇히는 느낌이죠.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바른 유죄 선고를 받는데요. 근데 타일을 그렇게 이제 그 질서는, 그러니까 타일이라는 질서는 그렇게 냉혹하고 좀 차갑죠. 그런 냉혹하고 좀 뭐랄까 조금 무서운 그런 공포에 가까운 어떤 그런 질서예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우니까 자기를 자기가 순치해요. 이렇게 타일을 타인처럼 사랑하면 돼요. 이렇게 타일이 되게 싫은데 우리가 그래서 타일은 질서로부터 해방되고 싶은데 해방될 수가 없어요. 질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인처럼 사랑하래요. 가족처럼 사랑하면 마음에 안 들면, 싫은데 가족이면 어때요? 굉장히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싫은 사람이 타인이면, 가족이 아니고 타인이면 좀 무관심을 하겠죠.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아닌, 즉 관심을 버린 어떤 그 타인, 타인처럼 사랑하면 돼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인 것처럼, 그 질서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가까이 두고 살면은 덜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일과 걸어요. 그렇죠. 자유 대신 질서와 더불어서 살아가라고 하네요. 발과 슬픈, 여기서 자꾸 그 연걸치기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연이, 이 슬픈이 이 연과 연을 이렇게 걸치고 있죠. 이렇게. 네. 이 연과 이 연은 언어적 측면에서 연결이 되는데 좀 다른 어떤 연을 나누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발을 동시에 내밀면 심장으로 걸을 수 있고 타일은 소리를 갖게 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이렇게 발을 동시에 앞으로 내민대요. 발을 동시에 내밀려면 폴짝 뛸 수밖에 없죠. 폴짝 뛰어야 발을 두 발 다 동시에 앞으로 나가죠. 폴짝 뛰지 않고 걸으면 한 발 나가고 다른 한 발 나가고 그러는데 발을 동시에 내밀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그 착고라고 하나요? 그 발수갑, 그 착고로 발을 확 묶어놔 버리면, 그죠?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발을 확 묶어놔 버리면 발을 어떻게 나가야겠어요? 동시에 그냥 발을 동시에 내밀어서 폴짝 뛰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겠죠. 근데 이제 심장으로 걸을 수 있대요. 심장 뛰는 것과 사람이 펄짝펄짝 뛰는 것을 이렇게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로부터 해방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발버둥을 치면, 질서로부터 해방되려고 발버둥을 치면 그러면 심장이 뛴다는 이야기겠죠. 타일은 소리를 갖게 됩니다. 역시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질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 심장이 걸을 수 있다. 진짜 심장이 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뜨거운 심장이 뛰면 그 질서를 깰 수 있다라고요. 타일은 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깨지는 거죠. 깨지는 소리를 갖게 된대요. 그래서 어떤 그 규칙이 깨지고 또 타일이 깨지고 질서가 깨지는 건데, 그러면 좀 가능성이 보이죠. 질서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양말을 벗고 타일 앞에서 만나요. 박동 소리를 들어요. 라고 했네요.
네, 양말을 벗고 타일은 뭐죠? 화자가 극복하고자 하는, 즉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 대상이죠. 그런데 양말을 벗고 타일 앞에서 만나자고요. 네, 왠지 꼭 싸울 것 같죠. 네, 투쟁을 위한 어떤 예비 행위 같아요. 네, 양말을 딱 싸우기 전에 양말 벗듯이 투쟁에 대한 어떤 예비 행위, 어떤 예비 의식, 어떤 그런 것처럼 보여. 그래서 박동 소리를 들어요. 박동 소리,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요. 자유를 향한 설렘이겠죠. 발이 타일을 깨고 나가는 소리. 네, 역시 마찬가지. 그렇죠. 이렇게 발이 타일을 깨고, 즉, 어떤 구속, 그러죠. 질서라는 어떤 자기를 구속하는 질서라는 어떤 그 멍에 또는 뭐 굴레, 질서라는 굴레, 그 굴레를 깨고 나가는 소리라고 그래요. 즉 자유를 향해 나가는 소리겠죠. 그 아픈 발의 증언을, 네, 그 아픈 발의 증언, 어떤 그 자유를 억압하는 질서나 규칙 또는 뭐 규범, 관습을 깬 어떤 투사의 어떤 증언으로서, 자유를 향해 가는 그런 자유를 향해 싸우는 투사의 증언을 들으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제시했던 세 가지 문제가 뭐였죠? 어떤 개별 화자인가? 그리고 개별 정서는 무엇인가? 대상의 개별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살펴봐요. 어떤 개별 화자였을까요? 여기서 화자는 질서 속에 구속되어 있죠. 네, 질서 속에 구속되어 있는데 그 질서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화자는 많죠. 뭐 행복한 화자도 있을 거고 슬픈 화자도 있을 것이고 답답한 화자도 있을 것이고, 이 개개의 특성을, 이 개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말하죠. 개인적인 특별함,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별함, 그죠? 다른 것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함을 가진 화자인가? 역시 마찬가지로 질서 정연한 것이 주는 중압감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화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서에 대해서, 질서를 불편해하는, 질서를 굴레로 생각하고 자신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서를 불편해하는 개별 화자죠. 네, 그래서 질서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개별 화자이고요. 그리고 작고 단순한 속성을 가진 타일로 모두가 경험하는 중압감을 참신하게 자신만의 시로 형상화했다라고 하네요. 네, 이 작고 단순한 속성, 타일이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고 단순한 속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타일은 일단 뭐 시각적으로도 작죠. 뭐 집체만 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단순한 속성이 뭐예요? 딱딱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반복된다는 그런 단순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 속성을 질서로 어떤 치환해서, 질서를 타일에 치환한 거겠죠. 해서 어떤 시로 형상화했어요. 네. 그럼 이제 타일, 그러니까 상관물이죠. 타일은 우리가 흔하게 일상에서 접하는 대상물인 거죠. 네, 아주 흔한 것 가지고 어떻게요? 특별하게 만들었죠. 개별화시켰죠. 그런 흔한 대상을 시적으로 개별화시켰어요. 네. 개별적 정서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개별적 정서가 뭐예요? 네. 질서 정연함에 대한, 모든 사람이 그 질서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타일을 질서라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직 안 써본 시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타일을 질서로 보았다는 거죠. 네, 그 질서에 대해서 거북해하는 감정이
그죠? 다시 한번요. 질서에 대해서 거북해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 거죠. 그런 개별적 정서예요. 그리고 대상의 개별화라고 했는데, 네, 타일을 개별화했어요. 원래 타일은 그냥 뭐 바닥에 붙어 있는 게 타일인데 어떻게 개별화했어요? 질서를 부여했죠. 네. 개별화했다는 것은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일을 질서로 본 거죠. 네, 그게 개별화예요. 대상의 개별화죠. 우리가 흔하게 일상에서 접하는 대상물인 타일을 개별적 정서인 질서, 중압감에 연결했다는 점. 네, 아주 멋진 아이디어죠. 타일을 질서, 중압감으로 인식하는 것은 다른 시인은 한 번도 안 써본 시. 네, 타일을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 타일을 질서로, 그리고 또 질서를 화자에게는 어떤 그 거북해하는 질서를 거북하게 여기는 화자에게는 중압감으로 그렇게 계속 좀 계속 어떤 맞물리고 있죠. 그래서 참신한 시가 탄생하는 원인이다라고 합니다. 네, 저자의 충고를 좀 제가 적어놔 봤어요. 객관적 상관물, 영어로 objective correlative라고 하죠. 적어드릴까요? objective correlative correlative. 자, 형용사로는 correlative라고 읽는데 명사로 읽을 때는 correlative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네, 작고 단순하지만 네, 타일처럼 작아요. 그리고 단순해요. 네, 질서 있게 반복된다는 그 한 가지 의미밖에 없는 거기에 의미를 넣을 수 있는 일상 속 사물들 중에서 찾아야 한다. 네, 지금 이 타일처럼 그 사물의 외연과 내적 속성. 외연은 뭐죠? 아주 깔끔하게 질서정연하게 반복되어서 나열된다는 것. 내적 속성이라면 내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적 속성, 내포. 내적 속성은 바로 질서. 또 뭐 역시 질서죠. 이거 내적 속성은 어떤 사람을 억압하는 어떤 질서를 말하겠죠. 자유를 억압하는 질서, 그리고 개별 정서, 네, 그런 것들 계속 맞물리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개별 화자, 개별 대상, 개별 정서가 간절하게 맞물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작고 단순한 속성을 가진 상관물을 활용하라 해서 타일들, 여성민 시인의 타일들을 통해서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